자, 지금부터는 소곤소곤이라는 작품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 일단은 뭐 재밌지. 소곤소곤 자체가,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 소곤소곤 작게 말하다지. 그런데 이 소곤소곤,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자체가 음성 상징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음성 상징어가 뭐야? 음성 상징어가 뭐죠? 흉내낸다라는 말이죠. 흉내. 여기서 소리를 흉내내면 뭐라고 그래? 소리 흉내내면 의성어라고 하고,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내면 의태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음성 상징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는 게 두 작품인데, 하나는 외우기로 해요고, 두 번째는 이제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곤소곤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가 음성 상징어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음성 상징어를 너무 잘 창작하고 창의적으로 만든다. 너무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맞춤법은 외우기로 해요.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너희가 이건 맞춤법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할 거기는 해.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원래 뒤 2학기 때 나오는 거지만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소곤소곤이라는 음성상징어를 우리 아이들이 잘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우리 맞춤법은 지키면서 살아요. 뭐 이런 얘기가 이 작품인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이 소곤소곤이라는 건 음성상징어지만 품사로는 뭐야? 품사로는 부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명사, 대명사 이런 것 중에서 부사. 그래서 우리가 의성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성부사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합니다. 품사까지 껴가지고 의성부사, 의태부사. 요거는 의태부사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흉내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멍은 강아지가 짖는 거를,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지. 우리 집 강아지 중에 집에 가서 멍 하는 강아지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흉내낸 말인 거지. 맞습니까? 접시가 깨지는 소리, 쨍그랑은 소리가 깨지는 걸 흉내내는 거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접시 깨봐. 쨍그랑 소리 안 나? 그냥 쫙 소리 나지. 쩍 소리 나지.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꿈틀꿈틀도 흉내내는 거야. 흉내. 그게 음성상징어의 본질적 개념은 흉내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흉내. 됐죠? 그래서 이게 소곤소곤이고, 일단 외우기로 해요에 대한 본문인데 항상 뭐 있겠어? 짠. 자, 하얀 페이지 백지 달라고 그런 다음에 먼저 개관 먼저 쓰거나, 아니면 그 앞에 메모장 있잖니? 표지 맨 앞에 거기다가 먼저 개관 설명 먼저 하고, 그 1강은 먼저 개관이겠지? 개괄.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곤소곤입니다. 먼저 수필이라는 거, 장르를 알아야 되잖아. 문학 갈래 중에 이게 지금 서정 갈래야, 서사 갈래야, 극 갈래야, 교술 갈래야 할 때 무슨 갈래야 이거? 무슨 갈래야? 그렇지. 얘는 교술 갈래라는 거. 교술 갈래. 그래서 밑에 교술 갈래, 집에 갈래, 아저씨 농담, 회사 갈래, 놀이터리, 아저씨 농담, 교술 갈래. 자, 일단 외우기로 해요랑 수어로 비밀 말하기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외우기로 해요. 딱 서로 다른 얘기야.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일단 먼저 외우기로 해요. 일단은 외우기로는 흉내말이라. 흉내말 아까 뭐라고 했어? 음성상징어라고 했고, 의성어, 의태어를 얘기한다. 품사는 뭐다? 품사는 부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했어.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흉내내는 말을 누가?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잘해요 라는 게 저 흉내내는 말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자, 어린이가 있는데, 자, 언어 공동체란 말 나온다. 언어 공동체는 같은 말을 쓰는 집단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말하고 서로 통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통 집합을 언어 공동체.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만의 언어 공동체가 있고, 10만이 산에 가서 산삼 캐는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언어 공동체가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만의 언어 공동체가 있고, 그런 얘기가 언어 공동체야. 그래서 흉내말을 상당히 많이 쓴다. 그래서 언어의,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이거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지.
자, 다시 언어 공동체란 집단 내 유사한 의사소통을 하는 개별 언어 집단. 이거 정의야. 시작. 집단 내 유사한 언어 소통을 하는 집단 내 유사한 의사소통을 하는 개별 언어 집단을 언어 공동체, 그 중에 특히 어린이라는 아이들이 서로 막 음성상징어를 창작하고 창의적으로, 왜냐면 창의적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하니까 막 깨짝깨짝, 구멍구멍, 뭐 이렇게 막 애들 만들어낸다는 뜻인 거야. 우리는 있는 것만 쓰는데 아이들은 그때그때 느꼈던 음성상징어를 참 잘 만드네 라고, 그들의 언어 공동체의 특징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언어의 다양성이 많아지지. 음성상징어가 많아지면 언어가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얘기가 한 80%야. 그런데 그래도 갑자기 생뚱맞게 어법, 맞춤법은 중요해. 설거지야, 설것이야, 뭐 이런 거. 담가야, 담궈야, 뭐 이런 거. 그치? 어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생동감도 좋은데, 그러니까 기본도 좀 지키면서 살자 해서 이걸 한 80% 설명하고 어법은 한 20%인데, 기본 전제는 어법, 맞춤법도 중요한데 거기서 기본 전제로 하면서 창의적인 걸 하자. 이게 이제 소곤소곤해서 외우기로 해요. 그러니까 외우기로 해요는 음성상징어를 외우기로 해요가 아니야. 음성상징, 그러니까 웃기지? 진짜 이상해. 내용은 얘가 80%인데 외우기로 해요는, 이거는 어법을 외우기로 해요. 이것도 왜? 맞춤법을 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목을 참 흉내내기로 해요, 이렇게 제목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외우기로 해요는 어법을 외우기로 해요고, 그 안에 내용은 80%가 음성상징어가 참 생동감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언어 공동체 어린이들 속에서 언어의 다양성을 하고, 내용은 또 그쪽이야. 제목은 또 맞춤법을 외우기로 해요야.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요 가치의 중요성,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 자, 수필은 교술갈래라는 거. 우리가 갈래는 항상, 갈래는 뭐 있어? 갈래는 뭐 있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교술갈래는 뭐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이런 시 뭐 있어? 일기도 있고 수필 혹은 기행문 따위, 이런 것들이 이제 갈래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의 들어주고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술갈래 잘 몰라. 극갈래나 서정갈래, 서사갈래는 잘 아는데 너희가 교술갈래는 잘 어색하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수필이나 일기나 기행문 따위를 무슨 갈래? 교술갈래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일단 수어로 비밀 말하기는, 그러니까 수어로 비밀할 수 있잖아. 왜? 우리 자기 언어 공동체죠, 이것도. 왜냐하면 수어를 할 수 있는, 그건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실제 농인은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또 그들의 공동체가 있고, 코다는 뭐야? 농인의 자녀들이죠. 자녀나 그들과 함께 통역하는 사람들, 코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언어 공동체죠. 그러니까 언어 공동체란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들만의 수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듣는 언어가 아닌 거죠. 말이 아니라 이건 보는 언어가 수어라고 하는 거지. 보는 언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는 언어. 그리고 이것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 풍부한 표현법이 있다. 가치가 되게 높은데, 이 수어를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거는 보는 언어로서 격상시킨 거지. 보는 언어예요. 알겠니? 이런 거. 자, 갑니다. 개관정리. 자, 외우기로 해요는 어법은 지켜야 됩니다. 암기합시다. 외우는 거는 암기니까 어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예외가 있어. 흉내말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어법을 통해서 나온 게 흉내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흉내말은 어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 예외다. 외우기로 하고 우리가 규칙 이렇게 쓰자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게 흉내말, 음성상징어다. 그 예시가 이제 설거지, 깍두기지 이거.
오뚜기가 아닌 거야. 요거 다 맞춤법인 거야. 그죠? 한글 맞춤법 5항에 있는 건데 깍에서 기역이 있는 것에 나온 그 뒤에 있는 안 올리는 소리 그드버는 겹쳐 쓰는 소리가 아니면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어법을 외워서 우리는 깍두기라고 해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지? 근데 오뚜기는 또 오뚜기가 아니라 또 오뚜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 촬영 보는 거야. 이것도 오뚜기가 틀린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뚜기야. 이건 한글 맞춤법 23항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맞춤법 너희 학교에서 갑자기 맞춤법 프린트가 확 나와버리면 외워야 되는 거야. 갑자기 문법이 돼버리는 건데 그건 너희가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교과서에 나온 것들만 외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혼동하기 쉬운 맞춤법을 외우고 들어갈 거냐 이건 또 우리가 더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뚝하다 혹은 거리다라는 말이 붙어서 말이 되면 오뚝하다 되지. 그럴 때는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를 외워서 하기로 해요가 어법인 거야. 설거지는 이 설거지지 설것이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설걷다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으므로 설거지라고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이게 맞춤법의 기본 원리거든. 이런 걸 외워서 살아야 합니다가 어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이거 되게 많단다. 이거 프린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달라고 해도 돼. 맞춤법, 혼동하기 쉬운 단어 맞춤법인데 이것도 너희가 웬만하면 좀 외우고 가는 것 또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양이 많아져서 문제인 거지, 지금. 그런데 어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국어학자니까. 그런데 흉내말이 있어. 음성상징어라고 있는데 그것 또한 너무 창의적이라 가치가 높아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음성징어인데 모양은 의태어고 소리는 의성어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흉내말이 있는데 이게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어린이들의 의사소통 특징인 흉내말의 가치. 이게 주제야. 그러면 제목도 외우기로 해가 아니라 흉내말의 가치 이래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제목은 또 어법을 외우기로 해요. 내용은 흉내말의 가치. 이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흉내말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간다. 이거 필기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들으면서 필기하건 아니면 다 듣고 그냥 난 들으면서 점점 필기해. 그래서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외우고 주입과 인출해야 되는 거고. 특징은 계속 얘기한다. 수필 뭐야 하는 거야? 교술갈래. 글쓴이의 경험과 체험, 그 다음에 깨달음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그렸어? 항상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3분의 2 지점. 왜냐면 경험이 좀 양이 많으니까 경험, 그리고 여기는 깨달음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교술갈래라고 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교술갈래라고 하고 그 교술가의 특징은 뭐다? 주관적인 의견이 주장이 있고 참 개성적이고 솔직하고 진솔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여기에 하위 갈래가 뭐가 있다? 일기가 있고 기행문이 있고 수호제기, 이옥설 옛날 고전에서는 수호제기, 이옥설 이런 기설 이런 단어가 붙은 것들은 다 교술갈래에 들어간단다까지도 문학 개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문학 실력자고. 됐지? 그거야. 그 다음 아까 요거 했고, 자, 내용 일치 문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째째하게 나올 수 있다.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째째가, 너는 정확히 봐야 되는 거지. 기억으로 풀면 안 돼. 항상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지문 속에 찾아가서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찾는 버릇이 있어야 되고, 우리 관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항상 애들이 잘 찾았는지, 그거 찾아왔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거야. 자, 내용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너무 선생님처럼 너무 빽빽하게 쓰진 않아도 된단다. 너무 빽빽하게 쓰진 않아도 돼. 자, 지금 너무 좀 빽빽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빽빽하게 안 써도 되지. 종이 아낄 필요 없어. A4 용지 많으니까는 넉넉하게 쓰길 바란다. 선생님은 너무 좀 빽빽하게 썼어. 잘 구분해라. 확대하거나. 자, 내용. 그 내용도 한번 큰 숲을 보자라는 거야. 처음에 필자는 직업이 어린이책 편집자야. 어린이책 편집자니까 솔직히 어법을 얼마나 많이 중시하겠니?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되게 중시하겠지. 그리고 어린이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의사소통의 태도는 어법을 중시하는 게 이분의 직업일 수밖에 없는 거지, 필자는. 그래서 어법 중시가 이번에 몸에 체화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 언어 특징, 특히 흉내말의 가치가 되게 높은 거지. 흉내말을 되게 가치를 그 높은 것을 표현하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 중에 하나 예시가 이그젬플. 야, 깡총깡총이야? 깡충깡충이야? 깡총,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 깡충깡충 뛰어? 그래, 원래는 깡총깡총이 맞지만 이건 아니고 깡충깡충이 맞는 단어야. 즉 양성모음 아와 음성모음 우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모음 조화가 파괴된 얘를 우리는 실제 표준어라고 얘기를 해. 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갖고 온 거야. 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법 중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 편집자가 어법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흉내말이 어린이 언어, 즉 언어 공통체에서의 어린이 언어 중에서도 음성상징어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중간, 의태어와 의성어에 애정이 있다. 말과 글, 의미 풍성하고, 의태어 의성어는 말과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는 다양하게 언어 생활할 수 있는 효과와 그 역할과 의의가 있다라는 거지. 의의가 뭐야? 의의라는 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생생하고 생동감적인,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하면 생동감이 많아지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책 문구를 직접 인용해서 필자와 대조는 뭐냐면, 책 문구에는 부사를 부정하는 글이 있지. 그러니까 부사를 쓰면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부사는 이것저것, 이게 음성상징어 부사라고 했으니까 이 부사를 많이 쓰면은 뭔가 좀 이게 이 글들이 좀 질척거리고 이렇게 핵심을 파악 못하고 곁가지가 있으니까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만 쓰지 부사는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인용인데, 그 인용은 필자와 의견과 반대되는 글의 인용, 필자의 의견과 대조되는 글의 인용을 갖고 오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아니다, 부사는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인용한 걸로 갖고, 그 다음에 흉내말의 형성 과정을 상상하는 것도 즐겁다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꿀멍꿀멍, 아짱아짱 이런 단어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상상하고 있다. 그 감각으로 인지하고 시각과 청각, 후각으로 인지한 다음에 고민을 했겠지? 이거를 깔짝깔짝이라고 할까? 꼴짝꼴짝이라고 할까? 꿀쩍꿀쩍이라고 할까? 고민했겠지? 그걸 이런 과정을 상상한 거야. 음성상징어가 나오게 된 과정을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무작정 쓰지만 깡총깡총은 어떻게 이걸 깡이라고 했을까? 총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구체적 사례 일화 제시하는 거지. 고양이 야옹야옹 이것도 어떻게 했을까? 용용용 했을까? 융융 했을까? 라는 거. 그래서 서술상 특징 간다. 이걸 다 나중에 한 번씩 더 할 거야. 이건 개괄이고 본문 들어가면 다 할 겁니다, 이거. 자, 경어체. 우리 가끔 경어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경어체가 뭐야? 비읍니다, 했습니다. 상대 높임법을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상대 높임법은 또 높임법에 관련된 거야. 격시체, 비격시체. 그래서 너희가 알려면 이런 것들을 파생적으로 다 공부하는 거지. 그냥 요것만 외우려면 수필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맞춤법도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상대 높임법도 조금 너희가 알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상대 높임법 또한 내가 보낼 테니까 상대 높임법도 같이 한번 들어는 봐야 돼. 격시체하고 비격시체가 있어. 그래서 비읍니다는 격식체를 사용해서 나간 거고, 했습니다는 비격식체를 사용해서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격식과 비격식, 격식과 비격식. 어쨌든 경어체는 뭐야? 경어체는 높임말, 공경한다, 경어체를 썼다, 높임말을 썼다, 했습니다. 이런 경어체를 왜 어린이 책이니까는 그래도 높임말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높임말을 좀 알려주려고 했나 봐. 경어체인데 했습니다는 격시체의 경어체, 높임말. 했습니다. 요는 비격시체를 사용한 높임법.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상대 높임법에 대한 개념을, 근데 너희가 공부하려면
유튜브 치면 다 나와. 상대 높임 치면도 나와. 선생님 것도 있지만 꼭 일주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어떡하지 모르는데 스스로 찾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상대 높임 치면 그러면서 습득해야 되는 거지. 공부라는 거. 자, 화제,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 제시, 의성어, 의토어가 뭐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정의를 내렸다. 관련 문법 용어도 문법도 조금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상대 높임 구어체다. 구어체라는 건 일상적 어투지. 문어체가 아니라는 거야. 구어체, 일상적 어투. 그 다음에 경어체, 구어체. 독자의 친근감 준다. 독자 친화적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중간 3은 어린이 흉내말 만들기고 해놓고 흉내말 소개하고 그 창작하는 거, 그 과정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시 뭐 한다? 마지막엔 또 어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얘는 어법주의자야. 어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어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담궈가 아니야. 담가야, 담다에서 그러니까 만들다. 김치를 담가지, 김치를 담궜다가 아닌 거야. 그리고 또는 담아는 어디다 옮기다, 뭐를 옮기다는 담하고, 든가는 선택이고, 던가는 회상이고. 그러니까 사과 든가, 귤이 든가. 그죠? 아니면 내가 밥을 먹었던가? 이거는 던가, 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 설거지. 이 설거지는 설거이가 아닌 거야. 근데 왜 이게 아니지? 이건 또 어법인데 이때 너희 선생님이 학교에서 만약에 어법 프린트를 줬으면 그거 갖고 스캔 떠야 돼. 어법 프린트를 주셨으면. 오케이? 그래서 어법을 어느 정도까지 갈 건가는 고민인 건데 이런 기본적인 어법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 자료 달라고 해. 그러면 너희 과외 선생님이 달라는데요 하면 내가 또 보낼 수 있어. 아니면 지금 보내든가.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맞춤법, 상대 높임법,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는 건 되게 쉬운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책 문구를 직접 인용했는데 이것이 김장과 강조하는 대조적인 문구, 부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부사는 쓰지 말자, 부사 같은 거 자꾸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반대되는 거. 나는 부사가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데 그 부사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 열거하고 나열하고 병렬적 제시하고 있고, 독자 질문은 의문형이다라는 건 뭐 나중에 다 가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개괄 설명이다. 여기까지가 개괄이고 다음 시간에는 소곤소곤 내용 들어가면서 외우기로 해요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어로 비밀로 말해요 라는 것 2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됐지? 그 상대 높임법 그리고 맞춤법 또 격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자. 여기까지 국기훈 선생님이었습니다. 빠이빠이.